자, 이제 우리가 상속 증여세를 한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3, 2, 1.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도입부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또 자꾸만 박이래. 김보겸 씨랑 유명한 배우를 자꾸만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효과가. 자, 중요한 이슈이긴 하고 무거운 이슈이긴 한데 아무튼 상속증여세법 이대로 둘 거냐 뭐 이런 주제로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기업 거버넌스가 전 세계적으로 좀 약간 후진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지적을 받는데 무엇 때문에 이러냐 여러 가지를 얘기했을 때 피상적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원인은 세계적으로 높은 상속증여세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상장사들이 대물림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법을 쓰고 꼼수를 부리는 와중에 거버넌스가 상당히 좀 낙후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어떤 사례들이라든가 제가 경험을 되돌아보면은 많은 그 기업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증여세가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좀 우리나라의 특수성상 다 회장님들이 직접 경영을 하시잖아요. 전문 경영인을 주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럼 절반 떼고 나면 절반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상장사의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에 지금 화면에 잠깐 있지만 오로지 100% 시가거든요. 시장 가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낙후된 거버넌스 하에서의 100% 시장 가격으로 세금을 물리다 보니까 이 시장 가격이 상당히 왜곡되는 이런 문제가 또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알면서도 쉬쉬할 거냐. 저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뜻이 있는 후보라면 이 문제를 저는 얘기한다고 봐요. 근데 얘기를 해 안 해 지금. 또 탈모 얘기. 그러니까 뜬금없는 탈모 얘기를 하고 사실 중요한 게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중요하고 왜 이번 대선 때 이 문제를 우리가 공론화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캠프든 윤 캠프든 뭐 그다음에 안 캠프든 자 상속증여세 낮추자 전 세계 OECD 최고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낮추자 이러면 야 이거 부자 감세다 해가지고 공격을 받는다 이거예요. 한 표가 아쉬운데 괜히 이거를 공격받을 짓을 왜 하냐 이렇게 되는 거지.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알면서도 중요한데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해. 그래도 당선이 되면 당선이 됐으니까 또 이제 또 관심을 안 두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반드시 한번 이번 대선 국면에 공론화 시켜서 이 지금의 세율이 적정한지 상속증여세가 필요한지 세율이 적정한지 어떻게 좀 개선하는 게 개혁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거예요. 왜? 상장사의 상속증여세는 100% 시가로 돼 있는데 당연히 그러면 시가가 낮아야 세금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동학개미는 시가가 낮아야 좋아, 높아야 좋아. 높아요. 이해관계가 어떻게 돼?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회장님들은 주가가 낮은 게 좋아. 근데 우리 동학개미들은 주가가 높아야 좋아. 그러니까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바라보는 곳이 다르다.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바라보는 곳이 다르니까 윈윈할 수가 있어 없어. 상생이 잘 안 돼.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상속증여세법 63조. 자, 유가증권의 평가는 이렇게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63조, 63 빌딩 63조. 이게 기억하시기 쉽게. 상속증여세 여기도 63 빌딩입니다. 한번 우리 보겸 씨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거 읽는 거 쉽지 않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의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은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 허가를 받은 거래소 최종 시식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와, 말 진짜 어렵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자, 읽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읽어도 모르겠어. 제가 진짜 제발 우리 이 법을 만드시는 분들 정말 법 좀 쉽게 만들자. 쉽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참 알고 나면 이게 별것도 아닌데 핵심은 이거야. 이전 이후 2개월 동안의 평균 주가로 상속 증여세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인데 읽어볼게 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환경 법인 등의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은 평가기준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 허가를 받은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63조 거래를 받은 최종 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최종 시세가액이니까 종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증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종가 평균. 그다음에 1월, 2월 두 달 종가 평균. 이 두 거의 평균액으로 한다. 이제 그걸 둘로 나눠서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준상식이야, 상식. 이 준상식인데 법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어려워. 이 법 공부하시는 분들 참 머리 쥐납니다, 진짜. 제발 좀 법 좀 쉽게 쓰자. 좀 제발. 왜 이렇게 용어가 어려워? 왜 이렇게? 이게 다 한자잖아, 한자. 한자고 다 일본에서 들어온 법이에요.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발음하기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행령으로 들어갑니다. 시행령으로 들어가서 보고 있어요, 시행령? 예. 네, 잘 보이죠? 시행령이에요. 52조의 2. 52조의 2. 그러니까 그 63조 세법 63조를 이제 보다 구체적인 시행령을 적은 건데 제가 이제 이렇게 띄워놓은 이유는 사실 알고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이거 막 그리고 막 개정 신설 너무 많잖아 이게. 하여튼 주먹구 땜질식 개정도 상당히 많고 그때 막 많고 어떤 좀 그런 얘기. 핵심은 뭐냐? 상장 증여세는 시가 2개월 전후 2개월 동안에 시가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증여가 이루어진 날.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띄워드렸으니까 나중에 이제 댁에서 상속증여세 시행령 빨리 읽기, 제대로 읽기 이런 게임을 해가지고 경품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 게임으로 더 들어가겠습니다. 유일한 TV의 주장은 뭐다? 상속증여세율을 인하해라. 인하해라.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없애거나 절반으로 낮춰라.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찬성해요, 안 해요? 우리 부겸 씨는. 주주평등권을 어떻게든 되찾으려면은 가급적이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완화하거나 그 개선하는 편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이유를 한두 개 말씀하신다면 이유를 아까 얘기한 그런 거 방향이 다르다거나. 예, 방향이 서로 그 원하는 방향이 다르면 아까 말씀하신 위민도 안 될 뿐더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법 자체가 모든 주주들이 한 방향으로 일치 단결해 가지고 쭉 같이 가는 이런 쪽으로 이게 법이 좀 정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야지 이제 지배주주도 그 방향으로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 피지배주주도 그 방향으로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 뭔가를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구체적 행위를 하겠죠. 우리 황님 씨는 어때요? 황님 씨는? 저도 지금 상반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는 낮추거나 없애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괜히 제가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부안호동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올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속으로는 막 부자들의 세금을 깎으라니 없애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막 이러는 거 아니냐 혹시? 공산주의. 제가 볼 때는 자 우리 유경 TV는 뭘로 얘기한다? 숫자. 숫자로 얘기한다 이게. 자 숫자를 여기 제가 몇 개 적어놨어요. 보세요.
이제 이 아래 표는 26조야. 상속증여세법 26조. 세율 딱 표를 박아놨어요. 이거. 뭐 한번 이 표를 한번 쭉 한번 읽어봐봐 우리 저 보겸 씨가. 내용 과세 표준 과표 과세 표준 1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인 경우 과세 표준이 100분의 10 을 이제 세금으로 낸다는 거야. 그 다음에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 그리고 플러스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100분의 20.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5억 이하니까 5억을 아들한테 증여했다. 누구한테 증여했다. 이러면 1,000만 원 되고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이니까 5억 빼기 1억. 그건 4억이잖아. 4억에 20%. 4이 8천만 원. 그럼 9천만 원이에요. 5억 증여할 때. 9천만 원. 증여세가. 자, 그다음에 이제 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경우 9천만 원 플러스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제 30%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경우 2억 4천만 원 플러스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이제 40%가 된 거지. 누진세잖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누진세. 누진세의 취지는 다들 공감하죠.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30억 원 초과할 경우 10억 4천만 원 플러스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 절반을.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그죠? 이 10억 4천만 원 기본적으로 내라 이런 얘기는 제가 이제 세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 친구가 세법 잘하는 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법의 정신, 법의 취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30억을 이게 40억 세금 내는데 일단 증여하는데 일단 10억 4천만 원부터 떼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26조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세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세율이 몇 퍼센트다? 30억 넘으면 10억 4천만 원 거기다가 플러스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을 또 내는 거죠. 근데 50%인 거예요. 50%. 쉽게 얘기하면. 자, 이제 숫자가 나왔죠. 숫자를 주목해 주시죠. 재밌잖아. 재밌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이 세금은 개개인마다 다 달라. 각각의 처한 그런 게 다르고 또 공제받는 게 또 다 달라요. 이게 뭐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다른 것도 다르고 뭐 얼마나 예를 들어서 증여하는 그 자녀들 직계 비속에 뭐 나이가 10대인지 뭐 20대인지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뭐 이런 것도 다 다르고 또 손자한테 가는 건지 이게 대를 건너 가는 건지 이런 것도 다 다른 말이야. 그런 건 케바케고 숫자를 봅시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인하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50%인데 50%를 절반으로 인하하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에서 지금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30억 초과분이야. 지금 이제 대주주 상속증여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억이 넘는다고 보고 일단 기본 50%에다가 경영권 지분을 증여할 때는 20% 할증이 붙어. 50%에 20% 할증이 붙으니까 5, 20, 10%포인트 할증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60%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전 세계 최고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누가 기업을 창업해서 경영하고 싶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피상적으로는 사실 맞는 얘기야 이게. 그렇잖아. 내가 내 아들한테 100을 넘겨주는데 60을 세금을 내래.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안 하고 싶지 사실. 할 말 안 날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게 있어요. 유일한 계제TV가 왜 상속증여세를 없애거나 또는 절반으로 낮춰라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런 숫자입니다. 숫자. 첫 번째는 60%라는 이 상당히 좀 이렇게 그러니까 부자들이 들으면은 막 소름 끼쳐 막 60%. 숫자예요, 숫자. 또 하나. 상속증여세 수입이 연간 약 12조 원, 13조 원 이렇게 돼. 이것도 엄청 늘어난 거야. 작년에. 이게 12조, 13조 원 되는 거야. 최대 14조 원까지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작년 연간 국세가 얼마다? 우리나라? 333조 원.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봐야 돼. 계산기를 검색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화면 나가고 있죠. 제가 검색하고 있습니다. 계산기가 다 해주기 때문에 333 나누기 아까 얼마? 13조 잡아. 13조 잡으면 몇 퍼센트야? 2.5%.
그러면 결국은 상속증여세는 전체 세수의 몇 %다? 2.5%. 이런 숫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중요해요.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참 아쉽게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참 많았으면 좋을 텐데, 저는 사실은 50% 세금을 내더라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보겸 씨는 좀 어떻게 물려받을 좀 재산이 좀 많이 좀 있는 것 같아. 여기 저 세율이 보겸 씨는 몇 % 예상할 것 같아, 대략? 저 1억 원 이하까지. 자, 우리 전학생 우리 항림 씨는 어때요? 저도 1억 원 이하. 아, 그래요? 많이 안 뜯길 것 같습니다. 네, 10%군요, 10%. 네, 알겠습니다. 아, 저도 진짜 한 50% 내고도 좀 많이 받고 싶어요, 진짜.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물려받는 게 하나도 없는 제가 세율을 낮추려고 하는 건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연간 세수의 2.5%야, 상속증여세는. 예를 들어서 전체 세수의 25%다. 그러면 그런 엄청난 25%는 4분의 1이잖아. 좀 많이 비중 있는. 세금이 좀 있어야지 이게 나라가 살림을 할 거 아니야. 이게 돌아갈 거 아니야. 근데 2.5%야. 근데 우리는 이 2.5%를 차지하는 상속증여세 때문에 잃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잃는 게 너무 많다. 누가 잃는 게 많으냐 이런 거예요. 누가.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상속증여세법 63조 63빌딩 뭐라고 했어요? 상속증여세 상장사의 상속증여세는 100% 뭐다? 시가다, 시가. 전후 2개월 시가다, 시가. 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제가 조금 전에 계산해 봤어요. 전체 우리나라 상장사들 시가총액을 다 합친 거야. 2200조. 코스피가 2200조고 코스닥이 440조야. 합쳤더니 2640조예요. 자, 들어갑니다. 상속증여세가 100% 시장 가격으로 결정이 돼. 증여세의 가격이 금액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증여세는 전체 우리나라 세수의 2.5%를 차지해.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물려줘야 되는 대주주, 회장님들 집안에서는 아까도 우리가 보는 방향이 다르댔잖아. 집안에서는 세금을 아끼려는 거는 인간의 이게 거의 본능에 가깝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가가 낮았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동학개미들의 계좌는 당연히 시가가 올라야지. 그 계좌가 살찌는 거잖아. 여기 시가는 뭐야? 시가총액이란 말이야. 시가총액. 우리 시가총액은 전체가 2640조야. 이 2640조 원이 늘어나고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동학개미들의 재산이 결정돼. 근데 회장님들은 시장 가격이 안 올랐으면 좋겠어. 상속증여를 특히 앞두고 있으면. 그런 거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또 절반을 내야 되니까 아끼려고 하는 거지. 덜 내려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상속증여세를 절반으로 낮췄어. 세금을. 그러면 세수가 12조에서 14조에서 7조로 줄겠지.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자고. 예. 절반을 낮추면. 그런데 그러니까 세율을 낮춤으로 인해서 회장님들 입장에서는 상속증여세 부담이 절반으로 낮아졌잖아. 완화됐잖아. 줄어들었잖아. 그러면 시장 가격이 막 안 올랐으면 좋겠어. 이런 그 욕망, 이른바 그런 바람, 욕구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 그만큼 시가총액은 늘어나겠지, 당연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수가 절반 줄어. 그런데 시장 가격이 시가총액이 그 상속증여세가 절반으로 완화되면서 2600조에서 예를 들어서 한 3조 원이 됐어.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360조. 제가 볼 때는 시가총액이 최고 세율이 절반으로 줄면 시가총액은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최소 그냥 3,500조로 그냥 날아간다. 그냥 날아간다. 대충 논리적으로 좀 아시겠죠? 좀 연결되죠? 항림 씨 어때요? 그죠?
그러니까 짓눌려, 그러니까 이 과도한 세율 때문에 시가총액이 짓눌렸단 말이야 지금. 근데 이거를 절반으로 줄여줘. 그러면 이 시장 가격을 누리려고 하는, 시장 가격이 안 올렸으면 하고 바라는 이런 마음이 절반으로 확 줄어. 그러면 그 순간 시가총액은 그냥 3,500조가 그냥 된단 말이야. 올 3,500조.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2,640조에서 3,500조가 된다. 대신 세수는 7조 원이 줄어. 세수. 정부 입장에서. 그럼 정부 입장에서 이 세수가 7조 원이나 주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시가총액이 2,600조에서 3,500조로 약 1,000조가 늘어나. 그럼 시가총액이 늘는 데 따른 어떤 세금이 얼마나 늘 것 같아 이게. 거래세부터 그다음에 일반 소수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 이게 2023년부터는 또 양도차익 과세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세수도 제가 볼 때는 양도차익만 제가 볼 때는 수십조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상속증여세 7조 원을 포기하는 대신 시가총액이 3,500조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기대되는 세수의 증대 효과가 몇 배는 크다. 느낌이 오죠? 그러면 1,500만 동학개미들 계좌는 시가총액이 2,600조에서 3,500조가 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계좌가 확 불어나. 재산이 확 불어나는 거야. 재산이 이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양도차익세를 내고, 뭐 거래세는 나중에 뭐 줄어든다고 하지만 거래세를 좀 내고 농어촌세를 내고 이런 거에 대한 저항이 줄어. 그럼 세금을 적극적으로 낸단 말이에요. 열심히.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뭐냐? 진정한 윈윈이다 이거야. 윈윈. 그럼 대주주 입장에서는 최고세율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절반으로 쭉 줄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가 확 올라도 세 부담이 적어지죠.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사이드에서 세수가 증여세는 절반으로 줄 수 있지만 나머지 부가적인 자본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여기서 거둬들이는 수익이, 자 양도차익세부터 해가지고 시장이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 거래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거래가 많이 일어납니다. 유가증권 발행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이게 다 이제 세금이 여기 달라붙는 거거든. 이런 세금의 어떤 플러스 알파적인 효과가 제가 볼 때는 수십조가 된다. 수십조. 정부 차원에서. 그 다음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세수가 부담이 세수 50%에서 25%로 줄어. 최고세 60% 30% 줄어.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블이 되어도 세수는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들 재산이 늘어나는 거잖아. 재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산이 늘면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도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부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동학개미들은 당연히 시가를 누리려고 하는 상속증여세 때문에 눌려온 시가가 이제는 막 스프링처럼 탕 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늘어난단 말이야.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이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되는 어떤 약간의 어떤 그 기폭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학개미들 계좌도 불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윈윈이 되는 이런 많은 효과를 저는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 기업, 개인 세 개가 전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까 회장님들 계좌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기업들 입장에서도 기업 계좌, 법인 계좌 좋은 얘기했어. 법인들도요.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주가가 올라. 주가가 오르면 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기가 훨씬 편해지지. 유상증자를 평소에 10,000원으로 하는 거를 20,000원으로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주식 발행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야.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기업, 가게, 정부, 우리 회장님들 다 좋은 거야. 다. 이 좋은 걸 왜 아직도 안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논리적인 흐름이랄까 이런 어떤 숫자의 어떤 전개에 대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그런 거는 무력화시킬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상속 증여세 하면 부자들이 민감해. 근데 이거를 절반으로 깎아줘? 이라이 부자 감세다 막 이런 감정적으로 막 이데올로기적으로 네 편 내 편 막 니캉니캉 하는 이런 거 왜 너무 우리가 쉽게 이제 이런 거에 막 흥분해. 약간 조삼모사 같은 이 감성적이고. 그러니까 우리 동학개미들 여러분, 우리 국민들도 유권자들도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증여세가 25%가 아니라 몇 프로라고? 2.5%. 우리나라 세수중에서 차지하는 상속증여세 비중이 2.5%다 이거예요. 그럼 이 2.5% 때문에 나의 소중한 계좌를 포기하는 거야 지금. 그게 얼마나 소탐대실이냐 이게. 소탐대실. 감정적인 흥분 때문에, 이데올로기적인 편향 때문에 따져보지도 않고. 저는 이런 얘기를 이번 대선 때 누군가는 꼭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요, 우리 보겸 씨가 아까 애플 주주라고 했잖아요. 애플. 40% 지금 먹었다고 그랬어. 애플 시가총액이 3조 달러 됐어. 3조 달러. 얼마 전에 3조 달러로. 예, 지난밤에 좀 빠져가지고 3조 달러가 다시 밑으로 갔을 텐데 3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3,600조예요. 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한 기업의 시가총액. 그런 생각 안 해봤지? 우리 보경 씨는 기업 가치가 3조 3,600조인 회사의 주주인 거야. 아까 한국 총 시가총액이 얼마야? 2,640조. 애플 하나가 얼마? 3,600조.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얼마? 2,640조. 2,200조. 네, 우리가 이겁니다 바로. 대한민국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진짜 숫자를 잘 봐야 돼. 숫자. 우리가 막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이렇게 이 명분 막 이 허세 이런 어떤 감정적인 그런 어떤 막 뭐랄까요 이 쏠림 편향 막 이데올로기에 지금 사로잡혀 가지고 숫자를 망각하고 있어. 숫자는 뭐다? 애플 하나의 그 시가총액이 3,600조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얼마다? 1,640조. 자존심이 상해 안 상해? 야, 말이 되는 건가요 이게? 얼마나 눌려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쟁쟁한 기업들 많아요. 애플이 아무리 혁신을 잘하고 애플카가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애플 TV가 어쩌고저쩌고 막 난리 부르스 이름을 하면 안 되는데 해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가 자존심이 찍어도 애플 하나도 못 안 되냐. 실제로 있는 시가총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가치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가장 큰 그림은 뭐다? 주비보다 주주평등권. 주주평등권이 어떤 정상화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그 수준으로 정상화되고 그래서 모든 주주들이 공평하게 그 주주들의 재산권과 의결권이 공평하게 보호받고 이게 제일 큰 거야. 382조의 사망이 제일 커 이게.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게 지난번에 그게 잘 되려면 선결 과제가 뭐다고? 공정한 가격.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자본시장법 때문에 모든 거래가 아주 그 왜곡된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거 했잖아요. 그 공정한 가격에 기반해서 주주들의 평등권이 잘 지켜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가 자본시장법. 그러니까 상법이 제일 위에 있고 왼쪽에 자본시장법이 있어. 그럼 오른쪽에 뭐가 있다? 바로 오늘 얘기하는 상속증여세법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속증여세법 때문에 회장님이 경영을 하는 상장사들의 시가는 엄청 눌려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웬만한 상장사는 다 회장님이 직접 경영을 한다. 다른 나라처럼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어. 그러니까 소유를 뭐 창업가의 뭐 3세 4세들의 일부, 펀드들이 다수, 그 다음에 뭐가 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분산돼 있어. 소유가. 경영은 전문 경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이 크게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뭐 그 주주들이 이거를 내가 누구한테 증여해줘야 된다라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소유와 경영이 하나야, 하나 일치돼 있어. 회장님이 지배주주로서 회사를 많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경영도 직접 하고 있어. 그러니까 30년마다 또는 10년마다 상속증여세 문제에 맞닥뜨려요. 그럼 거의 상속증여세 스트레스가 상존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런 독특한 그 소유 구조 때문에 이 상속증여세의 스트레스가 늘 상존해 있어. 근데 그 세율이 OECD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가가 늘 수밖에 없는 거지. 상장사니까 상속증여세는 또 100% 시가대로 매겨지고, 그럼 당연히 그 상속 그 시가는 짓눌려져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애플 하나만도 못하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자존심을 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죠. 저는 진짜 정말 눈물이 나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네 진짜. 제가 읍소합니다. 읍소. 각 캠프 관계자 여러분, 정책 브레인 여러분, 진짜 상속증여세법 이대로 둘 것이냐 손 봐야 됩니다.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그 한국경제연구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계속 거기서 이제 자주 여기가 이제 그 재계를 대변하는 단체인데 여기서 내놓는 기사나 자료들 보면은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이 일본 다음가는 2위래. 일본이 55% 최고 세율이. 그런데 아까 얘기한 최대 주주 할증 아까 있잖아요. 최대 주주는 이거를 상속 증여할 때 20% 할증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60%에. 그래서 OECD 1등이야 1등. 이게 전경련이라는 재계 단체에서 맨날 중요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기업가들이 경영을 못한다. 기업가 정신이 훼손된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하고 싶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어떤 근거를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건희 회장이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죠. 작년이죠. 재작년 2020년 아닌가요? 그러니까 2020년 2020년이죠. 그러니까 올해가 22년이니까 재작년이다 벌써. 그때 자 이건희 회장이 18조 2천억 원 정도의 상장 주식을 이제 직계 비속 또는 이제 그 부인한테 이제 상속 증여를 이제 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상속세가 10조 한 6천억이래. 이건희 회장의 상속 증여세가 상속세가.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7조 3천억. 이게 확 떨어지는 거지. 독일은 5조 5천억. 영국은 3조 6천억. 근데 한국은 10조 6천억.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한국은 세율이 높아서 10조 6천억. 미국은 7조 3천억. 독일은 5조 5천억. 영국은 3조 6천억. 호주 스웨덴은 상속받는 사람이 주식을 처분할 때 과세하기 때문에 당장 내는 상속세가 없다. 뭐라고?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일부러 꺼낸 거야. 호주, 스웨덴 같은 나라는 상속증여세가 없어. 언제 낸다?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받은 사람이 아들이 주식을 팔 때. 그때 내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왜 이때는 세금 안 내냐? 상속이나 증여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녀가 얻는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거야. 지분을 받을 뿐 내가 이 지분을 팔아서 챙기는 현금적인 수익이 없잖아. 이 지분을 남들한테 팔아서 달러로 계좌에 들어와 올 때 그때 상속증여세를 낸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2년인가 한경연 캐리 칼럼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면 오래된 칼럼이긴 한데 이거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게 상속증여세를 낮춰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일부에서는 없애야 된다는 주장이 있거든. 왜냐? 중복
과세라는 거야. 중복과세. 상속증여세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세율도 높기도 하지만 세금을 또 내는 이런 성격이 있어. 볼게요. 이게 이제 작년 역시 이제 작년 칼럼이야. 2021년 칼럼인데 캐리 칼럼인데 소득세, 법인세를 내잖아요. 그때마다 개인은 소득세를 내고 내가 이제 세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은 소득이 있잖아. 배당 소득 또는 뭐 이렇게 급여 소득 이런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잖아. 세금을 내고 나서 그 돈으로 지분을 상속을 받잖아. 근데 거기다 대고 또 상속세를 내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과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현재의 구조에서의 상속증여세는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OECD 최고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다 이런 주장이 있고 너무 분명히 이중과세의 측면이 있다. 이중과세 측면이 있다. 왜 호주, 스웨덴은 당장 안 내고 지분 상속받은 증여받은 주식을 팔 때, 처분할 때 이 세금을 그때 내도록 하는 건지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죠.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 예. 어때요? 어떤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우리 보겸 씨가 쭉 들어보니까 힘들어. 쭉 들어보니까 어때? 또 그 가지고 있던 걸 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뭐 시가총액을 일부러 그 떨어뜨리지 않고도 그 주식을 이렇게 팔 때만 또 받아 그 상속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오히려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방어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항립 씨는 어때요? 제가 헐떡이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때요? 좀 얘기가 조금 와 닿아요? 아니면은 저 인간이 왜 저러나? 뭐 인기도 없는데 왜 저러나? 누가 읽는다고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왜 저러나?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중과세라는 게 좀 되게 큰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진짜 갑자기 부자가 돼서 이 상황에 맞이하게 되면은 진짜 조금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그 돈으로 좀 더 투자를 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이중과세는 조금 말을 잘해 다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말을 잘해. 저 입사한 지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입사한 지 한 2개월째 되는 그 시기에는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선배들한테 주는 술만 받아 먹었어요. 입으로 한 거는 술 먹은 거밖에 없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어떤 얘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벌써 이제 좀 약속된 시간을 넘었는데 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증여세 문제 때문에 왜곡된 상장사 주가가 너무 많더라.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은 많이 남겨주세요. 정말 아마 특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다니까요. 제가 주변에서 보면 자 대선 후보들 상속증여세 지금의 상속증여세 외면은 직무유기다. 너무 비겁한 거다. 사실은 진정성을 가지고 이 자본시장을 뜯어고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나라의 경제를 좀 걱정하는 분들이라면은 상속증여세 당연히 얘기해야 된다. 자 상속증여세를 없애거나 절반으로 최고세율을 절반으로 깎는 게 인하하는 게 부자 감세다? 아니다.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다? 누가 더 혜택이다? 우리 동학 개미들이 안 부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이게 더 사실상 큰 그 플러스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숫자로 보면 아까 답이 나온다. 제가 아까 숫자 말씀드렸죠. 자 330조 원 중 세수 12조 원을 활용하면 시총 2,600조 원. 아까 우리나라 전체 시총이 2,640조라고 했잖아. 2,640조 원이 꿈틀댄다. 10%만 꿈틀대도 260조인 거야. 20%면 500조야. 500조. 그러니까 12조 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12조 원의 절반만 우리가 포기하면
놔주면 6조 원, 7조 원만 놔주면 500조가 꿈틀대는 거야. 500조가. 지금 투자네요 이것도. 이런 게임을 해야지. 이런 투자를 해야지 사실은. 안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들의 계좌를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나는 계좌를 생각하면 50%의 세금에 짓눌린 상장사 주가 50% 최고세가 얼마다? 20% 포인트 할증해서 20% 할증해서 60%다. 최고세. 50%를 핑계로 짓누르는 은연중에 암암리에 짓누르는 지배주주들, 회장님들, 그다음에 그 회장님들의 브레인들, 가신들, 무슨 뭐 팀장님, 이사님 이런 분들, 회장님 다다음 달에 증여하시려면 주가를 좀 내려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정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제가 여기다 안 써놨는데 지금 뭐 각 캠프에서 뭐 금감원의 뭐 조사 인력을 주가 조작 조사 인력을 몇 배로 늘려라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핵심은 뭐다? 상속 증여를 앞두고 암암리에 소리 소문 없이 주가를 늘리려는 이런 정황이 뚜렷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전문으로 하는 금감원 조사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특별조사국을. 어떤 조사국이다? 주가를 누르는데 관심이 많은 의혹이 있는 상장사들만을 겨냥한 특별조사국을 만들어라. 신설해라 이겁니다. 시가총액을 의도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그런 암암리에 은연중에 합법적인데 이상하게 세금을 낮추려고 시가를 누리려고 하는 의혹이 있어. 이런 데를 전담으로 하는 특별조사국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저 주가 조작 단속한다고 오만 그 개미들 희생양 막 피해 끼치지 말고 얘기 되잖아.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줘야 된다는 거지 이를테면. 자, 그다음에 또 있어요. 또 왜 제가 이렇게 그 최고세율을 절반으로 낮춰라 또는 없애라, 뭐 스웨덴, 호주처럼 없애라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주가를 짓눌러. 그러면서 또 뭐 하냐? 합치고 쪼개가지고 또 시가를 또 막 낮춰. 합치고 쪼개가지고 막 낮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주가를 막 계속 눌러요. 그 사실상 많은 그 회장님들이 장부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증여를 하고 있고 지금 상속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약간 좀 그 왜곡돼 있다. 정말 상속 증여세, 상속 증여 이 시장도 상당히 왜곡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세율은 높은데 그 기준이 되는 가격은 엄청 짓눌려 있어가지고 기업가치에 합당한 만큼 증여를 세를 내야 하잖아요. 근데 세율이 높아서 기업가치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상속 증여를 하고 있어요. 또 거기에 따른 또 그러니까 피해는 누가 본다? 동학개미들이 가장 큰 피해자다 이런 얘기예요. 도미노의 끝은 네. 동학개미가. 그렇죠. 2.5%밖에 안 되는 상속 증여세 때문에 상속 증여세가 높으면 부자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차라리 그래 그런 상속 증여세는 그래 부자만 피해 본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그거는 아유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눈 딱 감고 미안합니다만 뭐 그런 법은 제가 인정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가장 큰 피해가 누가 입는다고? 우리 개미들이 다 피해가 입는 거야. 이거를 아셔야 돼.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누가 가장 큰 피해자인가? 1,500만 도막개미 군단은 아닐런지 오늘의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절반 깎아라. 그다음에 보완책으로 제가 상장사도 상속증여세 63조 말씀드린 대로 계산할 때 자산 항목을 계산할 때 세율 계산할 때 넣어라. 일부 넣어라.
그래서 시가 절반, 자산 절반. 그래서 장부가가 10,000원이면 장부가가 10,000원이고 시가가 5,000원이면 10,000원 더하기 5,000원 나누기 2 해가지고 7,500원 정도로 해서 7,500원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냈으면 좋겠다. 이제 자산 항목이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해. 이거 중요해. 이건 특별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왜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되냐. 착한 기업인들이 최고 60%에 이르는 상속증여세 때문에 절망을 하고 막판에 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안 착한 기업인들은 평소에 이른바 그 비자금 얘기 들어봤죠. 비자금.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이 상속증여세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상속증여세가 유반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절반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나는 막대한 세금을 내고 아들한테 상속증여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자금을 많이 챙겨놔야 돼. 그렇잖아. 안 착한 기업가들도 그렇고 정상적인 기업가들도 언젠가는 내가 상속증여를 해줘야 되는데 세율이 이만큼 높아. 근데 내가 100억어치 지분을 넘겨줘야 되는데 내가 세금을 60억을 내야 돼. 그러면 끔찍하잖아. 그러면 좀 뭐 편법이긴 한데 내가 좀 그 세금에 대비해서 평소에 돈을 좀 굽쳐놔야 되겠다. 그림을 몇 장 사야겠다. 굽쳐주다 뭐 이런데 꼽쳐주다. 꼽을 쳐. 꼽을 쳐. 꼽을 쳐주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잖아. 그건 또 인지상징이야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딱 상속증여할 때 그 돈 가지고 세금을 낸단 말이야. 이게 이제 안 착한 기업가들 또는 이제 일반적인 많은 기업인들이 이렇게 해요. 실제로 이게 현실이야. 이게 세율이 높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겠어. 왜냐면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또 비자금을 만든다는 얘기는 이익을 빼돌린다 뭐 이렇게 해도 될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고지식한 기업인들, 착한 기업가들, 정도 경영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뭘 비자금이야? 나는 비자금 빵이야 빵. 야 버는 거 다 족족 다 까. 다 장부에 반영해가지고 나는 그냥 월급도 많이 안 받아. 정도 경영이야. 무슨 기업가가 월급이야. 그냥 회사가 버는 돈 열심히 투자하고 남는 걸 유보해가지고 미래에 대비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준비 안 하고 나이가 한 60, 70 됐는데 회장님이 아들은 이제 한 40 됐어.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친구들이 그럴 거 아니야. 자네 아들한테는 뭐 상속 증여 안 해주나? 이렇게 증여 갑자기 증여? 60%. 왜냐면 이제 내 나이가 70이고 아들 나이가 40이면 증여 해줘야 하잖아 이제. 친구가 증여 안 해주나 쿡 찔렀는데 증여? 하는 순간 보니까 60%야. 60%. 사회에 환원하셔야 되겠네. 그렇지. 사회에 환원해야 되나? 아들아 미안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들아 미안하다 갑자기. 아들아 미안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큰 싸움 납니다. 아버지. 이게 비자금 꼽을 쳐. 아버지는 내가 진짜 내 진즉에 나는 나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 얘기하면 아버지한테 찍힐까봐 나 얘기도 못했는데 결국 이렇다. 아버지 세금 어떻게 뭔 돈 낼 거야? 아버지 아파트 그거 그런 또 이 고지식한 정도 경영을 하는 기업가들이 또 아파트도 막 서울 변두리나 수도권에 있는 작은 아파트 사세요. 또 보면 꼽쳐든 게 없어. 그럼 아들하고 큰 싸움 납니다. 그럼 아들 옆에 누가 있어? 며느리 그런 거지. 아버님 손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와서 손주들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막.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가 가동되는 거야. 모여봐. 가족회의하는 거죠.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냐, 아니면 60%를 내고 내가 너한테 물려줘야 되냐, 아니면 손주한테 바로 넘겨줘야 되냐. 근데 그 세율에 보면 그것도 있어. 손주한테 넘기잖아요. 할증돼.
뭘 해도 욕 먹는. 예를 들어서 저 50%잖아. 할증이 30%인가 또 돼. 그 손주한테 가면. 그래서 손주한테 가는 순간 그 대한민국 세법이 빠져나갈 구멍은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막아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가장 큰 상법에서 뚫려 있어가지고 많이 좀 이렇게 구멍이 있지만 어쨌거나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이래요 이게. 응? 재밌지? 네. 재밌잖아. 그래서 OECD 최고의 상속 증여세 때문에 가장 큰 피해는 동학개군이 보고, 그 다음 피해는 누가 입는다? 회장님들이 아들. 회장님의 아들인데 어떤 회장님? 착한 기업들의 회장님. 착한 회장님. 착한 회장님과 착한 회장님의 아들, 며느리, 손주들. 그래서 법과 제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이해 당사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일심 단합하여 이렇게 쭉 가도록 만들어 놔야지, 이렇게 억울한 착한 기업가들을 배출하는 지금의 상속 증여세는 제가 볼 때는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기업인들이 운다 이거예요. 운다.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건 또 이제 여담인데 보세요. 그러면 이제 A라는 착한 회장님이 이제 막 머리가 아파, 막 잠이 안 와. 내가 이날 평생 나이 70이 되도록 한눈 안 팔고 비자금 하나 없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들한테 무능한 아버지로 이제 욕을 얻어먹는 거 아니야. 그럼 비대위 가동하는 거야. 뭐 해봐. 그러면 그때 누가 접근하는 줄 알아? 브로커. 작전꾼들. 꾼들. M&A 꾼들. 약점이 있잖아. 이 회장님이 약점을 가지고 있잖아. 상속 증여세라는. 그러면 이제 브로커들이라든가 이걸 약점을 하는 사람 접근하는 거야. 공매. 그래가지고 회장님, 제가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투자하니까 부자지간에 큰 싸움이 나고 있다는데 제가 그 부자지간에 큰 싸움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뭔데? 따라보시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요. 막 CBPW 발행하시고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 아들한테 CBPW 싸게 발행하시고요. 그러면 어쩌고 됩니다. 이게. 그리고요, 그러면서 주가를 좀 올리면은요, 어쩌고 자사주가 있지 않습니까? 자사주를 발행해서요. 그런 검은 유혹의 손길들이 뻗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행의 시작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소액주주들 개피 보는 거고, 이 창업하신 이 회장님 난리 나는 거고, 그 아드님 며느리 멘붕되는 거고, 손주들은 그냥 할아버지 우리 지금 길바닥에 나앉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유치원생 손주가 막 머리띠 휘두르고 막 덤비는 이런 이제 일이. 네. 그런 아주 그 코미디 같은 일이. 그래서 누구를 위한 50% 세율이냐 이런 얘기. 누구를 위한 세율이 높아서 그 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이 높은 세율 때문에 이득을 본다 그러면 비중이 있는 것 그러면 이 세율 때문에 국세가 막 100% 늘어나. 이러면 뭐 누가 그거를 뭐 당연히 뭐 그 세율을 지지할 이유 명분이 있는 거잖아. 근데 2.5%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 세율 때문에 부자 증세냐, 부자 감세냐, 막 이거 가지고 맨날 싸우잖아. 부자 증세 감세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때요? 좀 오늘 이 시간 뭐 상속 증여세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저 보겸 씨가 받은 느낌은 좀 어때요? 제 생각에도 2.5%를 위해서 우리 그 주식 동학힘이나 그리고 또 기업이나 모두 정부나 3명이서 손해 보는 것보다 어떻게 이게 상속 증여세를 어떻게 좀 완화를 해가지고 서로 다 그 세계가 전부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번 대선 때 이런 거를 공론화해야 돼. 어떤 캠프에서. 그래서 이거 공론화하는 캠프 나는 무조건 한 표다. 저도 한 표. 네, 우리 저
전학생님은 어떻게 오늘 좀 느낌이 어떠세요? 관전평. 일단 너무 재밌게 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재밌었어? 좀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막판에 좀 졸더라 보니까. 재밌었는데 막판에 살짝 눈이 감기던데. 지금 이제 식곤증이 막 시달렸대요 우리가 3시 반이기 때문에. 식곤증이 아니라 뭘 찾아보면서 이제 요새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밤잠 안 자면서 공부한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재밌었고. 그리고 상습증에 대해서 저희가 뉴스로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거 수치로 보니까 확실히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많이 그 2.5%를 조금 더 이제 완화시켜서 우리 동학개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득을 많이 보는 그런 시대가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속 증여세 이대로는 모두가 폭망한다, 폭망. 같이 망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같이 흥하는, 같이 부흥하는 부자가 되는 그런 상속 증여세. 뭐 세금은 또 납세 의무 이런 게 있잖아요. 직장인들은 원래 또 이제 뭐 유리지갑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날이 저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흥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오늘 저 수고해 주신 두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별도로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수고했다고 한 말씀 드릴게요. 말로만.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